반갑습니다. 공매화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오늘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농지법에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도록 명시를 해놨어요. 농지법에서 얘기하는 농지는 무엇일까 따져보고 가야 되겠죠. 농지는 지목으로 전, 답, 과수원이 농지입니다. 그러나 농지법에는 한 가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지목과 관계없이 상농을 하는 땅이라면 농지법에서는 농지라고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취증을 제출해야만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접수해 줍니다. 한마디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등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겠죠.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농지를 취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농취증 문제입니다. 경매랑 공매를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농취증 자체가 있어야 낙찰허가가 납니다. 농취증 제출의 조건이 있다면 농취증을 제출해야 낙찰허가가 나는데, 낙찰허가를 못 받는다면 보증금 몰수가 되겠죠. 그런데 공매는 약간 달라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농취증 제출에 대한 서류를 받아보지 않고 낙찰허가는 합니다. 그런데 농취증이 없으면 등기 촉탁을 할 수가 없죠. 소유권을 가져오기가 어려운 거죠. 공매랑 경매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라도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공매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경매는 그게 안 되니까 농지를 경매로 입찰하려면 농취증에 대한 부분을 미리 확보하고 입찰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농취증은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담당자가 있는데 증 발급 민원을 제기하면 3일 이내에 답을 주게 돼 있는데,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국의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있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취증을 요구하면 농취증 발급이 되죠. 그런데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주말농장용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도로거나 포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불법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그런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 요청을 하면 실제로 농지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쉽게 농취증을 발급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불법 건축물이 또 있는데요, 아니면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발급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원상복구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농취증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반려 통지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허가가 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더니 농취증이 필요해요. 근데 발급을 안 해주겠대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소송을 할 수도 있죠.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이런 판례가 있어요. 부산고등법원 2006 누에 1791. 이 판례는 낙찰자가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관청에서 원상복구 자체가 불가하니 반려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낙찰자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와야 농지로 원상 회복을 하든 할 텐데, 농취증 발급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발급을 해서 소유권을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하게끔 하면 되는 거지, 소유권을 가져가지도 못한 사람에게 원상 회복을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농취증 발급을 반려한 것을 취소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한 그런 판결문이죠. 이 판례를 알고 계신다면 똑같은 사유로 발급을 거절하는 행정관청에 이 판례문을 보이시고 농취증 반려를 취소하고 발급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판례를 떠나서 1973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이 됐어요. 농취증을 신청할 때 73년 이전에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이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니겠죠. 농지법 자체가 7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됐으니까 그 이전에 벌써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이라면 농지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의 농지, 거기에 해당 안 되니까 농취증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반려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일 때도 그 농지는 농취증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님으로 해서 농취증 반려 사유가 된다면 그 부분은 농취증이 없어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판례를 이용해서 다시 독촉하신다면 발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판례를 보고도 거절하는 공무원은 없겠죠. 그래서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농지증을 발급받고 못 받고 중요한 시점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참조하셔서 보여드린 이 판례 직접 찾아보시고 한번 꼭 정독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뭐예요? 소유권을 가져가야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하지, 소유권을 가져가기도 전에 원상회복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반려하지 말라는 거죠. 농지가 불법 형질 변경이 되어 있는 경우에 농지증을 받을 때는 이 판례를 이용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던 물건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농지증을 받을 걱정에 낙찰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알고 계신다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가에 낙찰받아서 큰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매아재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증 발급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공매 낙찰을 통해서 농지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농지법에서 농지증 얘기를 볼 수가 있죠.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을 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받아주죠. 경매에서는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하고 낙찰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생기죠. 공매에서는 낙찰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있죠.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농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법적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흔히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하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 안에서는 이러이러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호에 보면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설명드리면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련된 내용, 도시지역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적용되지 않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만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거 법률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오늘 법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온다.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그러면 다른 법률의 배제가 농지법만 있느냐? 아닙니다. 1호에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접도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이 일어나잖아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접도구역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 전, 답, 과수원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공매로,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경우 아니면 일반 매매로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에 드시죠? 여러분들 농지를 꼭 구입할 수 없다라는, 아니면 농지 구입이 굉장히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목표 삼아서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농지증 필요 없으니까. 농지법 개정된 것도 적용되지 않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땅이니까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은
구입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어쨌든 간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돼서 뭔가 주거 용도로라든가 아니면 상업 용도로라든가 공업 용도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법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게 어려우니까 농지를 무조건 다 배제시킬 건 아니고 오히려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찾아서 그걸 적극적으로 매입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토지 투자가 훨씬 더 쉬워지실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매아지입니다. 오늘은 한계농지와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 취득이 어려워졌잖아요. 농취증이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도시지역 안에서의 농지 취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한계농지와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가 없이도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 24 민원 서비스에 가셔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할 때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돼야 되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가 없어도 되는 신청서로 나뉩니다. 한계농지와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농지법이 적용 배제되는 도시지역 안에서의 농지는 아예 농취증 자체가 필요 없지만 농어촌 정비법과 농지법에서 구분해 놓고 있는 한계농지와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취증은 필요하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계농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농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또 92조, 94조, 95조, 그 다음에 시행령 제2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평균 경사율이 15%라는 얘기는 경사도가 15도와는 약간 다릅니다. 경사율과 경사도를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이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계농지라고 하고요. 한계농지가 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고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시가 된다. 그러면 한계농지이면서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되고, 이렇게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되는 경우에는 자경농이 아니어도 취득할 수 있게 농지법에서 제한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계농지가 결정이 되면 주로 정비사업이 같이 고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번,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번, 주택, 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번, 그 밖의 농어촌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종교 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업무시설의 설치. 이렇게 농어촌 정비법에 한계농지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계농지인 경우에
농지법에서는 또 그 한 개 농지를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장군수가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한 개 농지도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농지였죠. 1번 시군의 읍면지역 농지일 것. 2번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이것도 한 개 농지와 같죠. 3번 시장 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진 농지. 농지법에서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하게 됩니다. 영농여건의 분리와 생산성의 낮음은 농업용수, 농로 등 농업 생산 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소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도라는 게 생겼고, 또 농지를 너무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다 보니까 농지의 거래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 경영계획서 없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어려운 한 개 농지에 속하거나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역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기가 직접 영농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첨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처음에 강조했지만 한 개 농지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분류고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약간 서로 다른데요. 공통점이 존재하죠. 한 개 농지인 경우에는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조건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한 개 농지라고 부를 수는 또 없어요. 두 가지 개념이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경매, 공매를 투자하는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 내용은 영농여건 분리농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상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고시가 되어 있으면 농취증은 필요하지만 농취증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한 느낌을 주는데요. 따로따로 얘기하면 이건 뭐고 저건 뭐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두 가지 분류는 법이 다릅니다. 한 개 농지는 농어촌정비법,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법의 분류입니다. 한 개 농지인 경우는 정비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중복 고시가 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법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임대차 할 수도 있게 풀어놨습니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취증을 받을 수 있고 불법이 아닌 임대차를 할 수 있는 농지라서 투자에도 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매아재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 통합편을 올려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농취증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농지법 제6조 2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제6조 2항에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9호는 2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국가의 공익사업이나 또 공공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농지의 취득일 때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이 중에 개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법 제8조에 언급되어 있지만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지법 제6조 2항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3호에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체를 면제해 주진 않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할 때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이 아니라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만 하면 농취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다만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취득할 수 없게 다시 법률이 강화됐죠.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제28조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농업진흥지역을 더 세분화해서 본다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용어가 구역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배포하고 있고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만나게 되는 용어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 2가지로 언급이 되는데, 모두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구역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상속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때도 일반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체가 필요 없게 됩니다. 농지를 일반인이 직접 상속으로 받을 경우에만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가 중요합니다. 34조 2항에 따른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일반인이 소유할 수 있다. 34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얘기는 각호의 내용들은 이 법조항에 의거해서 농지 전용 협의가 이미 맞춰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농지법 6조 2항 8호에 따라서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지자체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지 전용 협의를 미리 마쳐야 되는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이 부분도 부연 설명을 하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 국토를 4등급으로 나눴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도시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도시지역 안에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지금 제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도시, 시골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 군 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농지 전용 협의를 먼저 마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았을 때 주거지역이라거나 상업지역이라거나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먼저 농지전용 협의가 맞춰진 상태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에, 공업지역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에 따라서 농지 전용 협의가 맞춰진 지역이고, 그 지역 안에 설사 농지가 있더라도 농취증이 없이 일반인들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호에 추가하기 위해서 1의 2가 생겼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를 4등급으로 나눴다고 했죠. 이번에는 관리지역 안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또 3지역으로 나뉩니다. 이 관리지역 안에서 특별하게 계획관리 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볼게요. 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현을 했습니다. 좀 전에 도시지역을 이야기 드렸는데 이번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계획관리지역의 전답 과수원인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럼 농지전용협의가 맞춰진 지역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 역시 농지증 없이 일반인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발 더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농지 전용 협의가 꼭 필요하고 지정되어 있다면 전용 협의가 끝난 농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농지증 없이 농지를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다. 물론 등기소에 가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농지증을 발급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에 이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 조항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약간 부대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다가 같이 보면서 이해를 시키시면 됩니다. 공무원을 이해시킬 수 없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사실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신다면 똑같은 답변을 받아내실 수 있고 그러면 그 답변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무사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하셔서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잡혀있는 농지를 취득하실 수 있다. 이제 34조 2항의 2호로 가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도시지역에서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만 언급이 됐었죠. 이제 녹지지역이 나옵니다.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1항 각호 외에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역시 농지전용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허가가 났다면 농지전용협의가 맞춰진 상태인 거고요. 농지전용협의가 맞춰진 거라면 이 농지법 제6조 2항 8호에 따라서 농지전용협의가 맞춰진 농지는 일반인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는 농지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농지증을 비켜갈 수 있는 팁을 드렸으니까 잘 활용해서 큰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2탄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을 할 때 농업 경영계획서와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이렇게 2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탄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